군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필승 해야지. 맞습니다. 이건가요? 맞나요? 맞습니다. 직업 군인을 꿈꾸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군인은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직업 군인은 아무나 못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 그리고 이제 제가 하사 보통 이제 하사가 4년 6개월이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4년 6개월 마치면 전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군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동기생 전부 다 군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전역 지원서를 내려고 했죠. 이제 하사 때 정말 힘들게 스파르타식으로 저희 집별장에게 교육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뭐 전역도 하고 싶고 그런데 느닷없이 제가 발령이 난 거예요. 그것도 지금은 이제 인천 앞에 있는 월미도가 관광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해군 기지였어요. 무인도, 등대지기들만 사는 무인도였어요. 밤에 그 네모반에 딱 누워있으면 인천항 불빛이 반짝반짝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고 있던 월미도는 무인도예요.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군인들만 살아요. 거기인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이거 뭐 한마디로 빼박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갈 방법도 없고 전역하려고 하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래갖고 있어서 야 이거 어떡하냐 막 오만 고민을 하면서 몇 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군함 인수요원 발령이 난 거예요. 뜻하지도 않게 야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는지 저를 군생활을 계속하라고 하는 신의 계시였는지 정말 그 선근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제 인수요원 발령이 나서 저 경남 거제도로 군함 이제 인수요원이 갔어요. 당시 이제 그 PCC 여러분들은 이제 천안함 기억나시겠네요. 똑같은 배예요. 여수함 인수요원 가서 이제 그 배에서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전역 지원 시기가 돼서 저희가 당당하게 전역 지원서를 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죠. 그리고 엄청 혼났죠. 야 김하사 누가 너 맘대로 전역하래. 너 하나 교육시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나? 너 맘대로 전역을 하겠다고? 누구 맘대로 전역을 해? 굉장히 혼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된다. 제가 정말 3세번 전역 지원서 도전을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당했어요. 그런 거 같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역하겠다는 저를 진급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중사 진급을 하고 또 얘가 전역한다고 할까봐 발령을 낸 거예요. 중사 때. 저 멀리 제주도 옆에 있는 추자도라고 하는 섬으로 그것도 가장 적은 배 지금 이제 고속정 그 밑에 있는 배 100단위 함정이 있었어요. 제비라고. 그 배 직별장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섬에 가가지고 다행히 그 섬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 큰 섬이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중학교도 있고 어쨌든 그런 섬에 가서 중사 때 근무를 하다가 이제 육상근무 목포에 나와서 뜻하지 않게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게 군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참 전역한다 소리 못하죠. 전역한다 소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군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군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 갈등 이런 걸 했었고 사실은 이제 제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함을 타고 계속 이렇게 근무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전역하려고 노력을 또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러지 않고 군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니면 정말 전역하고 무엇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공부라도 하자. 뭐 전역을 해도 나가서 먹고 살려고 하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전역했다고 사회에서 적응도 안 되고 당시에서 공부했었던 게 우리나라에 이제 컴퓨터가 몇 대 없던 시절에 컴퓨터 공부를 한 거죠. 운이 좋게 그 덕분에 이제 IT 관련 특기가 생기면서 전산이라는 직별로 특기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함과
멀어져서 육상에서 전산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고, 당시에 이제 부사관들에게 대학을 보내주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이제 뭐 상사 진급을 하고 나서 우연찮게 이제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보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힘들다고 해서 남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제가 과감히 손을 들었죠.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힘겨운 영어 교육 과정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갔다가 왔죠.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원사 진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원사를 어떻게 탈 것이냐. 제 막연한 꿈이, 야, 그래도 부사관으로 왔으니까 준사관을 한번 돼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무조건 해군은 당시 원사 진급을 해야지만 준위 시험을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완화돼서 물론 상사 2년차에 진급을 볼 수 있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군은 원사가 되지 않으면 준위 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출을 하는 걸 보면 원사와 상사가 똑같이 준위 시험을 봤다. 그러면 당연히 원사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그래서 이제 내가 준위를 되기 위해서는 원사를 먼저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부족한 자격증이 뭔지, 교육 성적은 얼마나 부족한지, 표창은 얼마나 부족한지, 이거를 다 치밀하게 계산해서 원사를 제가 원하는 시기에 1년 늦게 진급을 했어요. 그리고 원사 2년 차에 준사관 시험에 도전을 해서 준위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준위 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사실은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준위 달고 뭔 고민이 있어? 그냥 마음 편히 군생활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최고 계급까지 진급하고 나서 이거 이제 진급도 신경 안 써도 돼요. 표창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인사고과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사람이 루즈해질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막무가내식 군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대학원을 갔고, 그래서 대학원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잘 마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은퇴에 대한 거, 정년퇴직보다 빨리 퇴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남은 군생활을 하다가 제가 26개월 빨리 명예퇴직을 한 거죠. 26개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니 준이가 뭐 할 일이 있다고 출퇴근만 잘하면 되는데 왜 이 좋은 직장을 놔두고 전역을 하려고 하냐. 나가서 당신이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할 일 정말 많다. 이렇게 말렸거든요. 그때 저는 한마디로 됐어. 내가 먼저 나갈게. 내가 먼저 나가야 후배들이 진급이라도 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저는 26개월 빨리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 20살에 직업군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슴이 아팠지만 50대 정년퇴직보다 26개월 빨리 전역을 하면서 느낀 제 군생활을 돌아보면 감사한 마음이 훨씬 많았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20살에 직업군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 보면서 직업군인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혹시 군생활 중인 친구들이 보고 있으면 이제 혹시 군생활 중이다 또는 장기복무가 되었다 라고 하는 친구들, 또는 지금 이제 중사, 상사, 원사분들은 이제 꼭 정년퇴직까지 가는 게 정답은 아니다. 이제 상사, 원사분들은 서서히 자기의 정년퇴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은퇴에 대한 준비, 군인들의 은퇴에 대한 준비에 대한 컨텐츠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